안녕하세요. 뻔뻔한먹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제 충격에 의해서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날 3,100선으로 뚝 떨어졌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면서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3,140선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시 오름세 궤적을 타고 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코스피가 맹렬하게 올라섰었죠. 근데 이 증세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은 기관이 2,700억 정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상승세를 떠받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좀 빠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앞으로 이 증세 부분을 어떻게 좀 균형 있게 추진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코스피의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본시장이 상당히 자산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자금의 또 역행을 또 유도하는 아파트 시장이 워낙에 국민 75% 이상의 자금이 다 묻혀 있으니까 이게 거의 빚 형태로, 부채 형태로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부채들은 내관이 되어서 결국 엄청난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 지뢰밭처럼 쫙 깔려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리스크가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본시장으로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코스피 시장이 더욱더 이제 성장하는 게 관건이죠. 지금 환율 역시도 1385원, 지난주 주말까지 1405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이 파죽 지세를 보였었는데 결국 미국 고용지표 부진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이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하향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암울한 전망과는 달리 그래도 나름 명랑한 경제 지표를 보여왔습니다. 좀 활발하고 뭔가 통통 뛰는 좀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지표를 보여와서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잘 미국의 어떤 경제 모든 기저의 현상들을 좀 회복시키는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정도였는데 이게 공식 지표가 지금 노동시장에서 11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7만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낸 사람이 그냥 파이어 잘려버리는 또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 부진이 과연 이 관세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고용지표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환율이 쑥 하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시소 현상을 겪게 됐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예민하게 자극을 주고 있는 건데 역시 원화 가치라는 게 달러 가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리고 위안화도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원화는 좀 달러와 위안화 이 샌드위치 사이에서 굉장히 좀 힘을 잃어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1,400원대로 올라버리면 수출도 굉장히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위축된 상황에서 환율까지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무역 지수, 수출 주도로 나간다면 부분적으로는 이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또 무역 수지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이런 자본시장의 대변동성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역시 가장 리스크가 큰 그런 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왜냐? 지금까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40, 50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들 다 아파트 시장에다가 몰빵을 했던 묻어뒀죠. 이거 그냥 금고에다 묻어둔 게 아니라 은행보다 더 강력한 이자 수익을 능가하는 증시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왔던 보통 1억, 2억 오르는 건 기본이었고 10억 로또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한번 사둔 서울 아파트는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런 이 히스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628 대출 규제가 딱 터지자마자 지금 급감하는 거래량과 동시에
가격조차도 지금 흔들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세 부분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매매가는 어차피 공식 지표로 봐도 딱 내려가는 그런 수순이고 전세가를 좀 흔들어야지 다시 매매가를 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 부족하다. 그래서 전세 절벽이 오게 되고 수요자들은 거리로 내쫓기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는 뭐 로켓이 저마를 발사해서 궤도를 뚫듯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결국 집값은 더 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또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물은 전세 매물은 계속적으로 주는 건 사실입니다. 문정레미안, 송파더 센트레, 그 다음에 백년산, SK뷰 등등해서 전세 매물이 한 건도 없는 곳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삼익세라믹, 또 서초 네이처힐 3단지 등등해서 여기는 한 건씩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전세 매물이 줄어도 그 전세를 가져가려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 매물도 줄고 전세 수요도 줄고 결국에 가서는 예전 같았으면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가가 올랐는데 이런 공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동시에 전세 수요는 더 급감하고 있어요. 왜? 이제 전세 대출 무리해서 낼 이유 없거든. 그리고 그 대출 받아서 이후에 전세 자금 이자까지 물기 위해서는 지금 고금리 시대인데 더욱더 금리가 좀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담대 금리 지금 시중은행에서 올리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전세 수요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전세가도 엄청나게 지금 고점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아파트 전세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뭐 월세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저점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전세값 뛰고 매물은 줄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결국 세입자들은 월세로 내몰린다는 그런 어떤 뭔가 좀 약간의 좀 아리까리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 가서는 월세 수요가 지금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 줄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 뭐 월세 어떤 이 가격 수준이 더 올라갈 것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이렇게 매물이 준다고 해서 그 가격대가 반대로 껑충 뛰는 게 아니죠. 지금 월세 수요가 6월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 동향지수 103.2를 기록을 했어요. 1년 넘게 100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세 보증금에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더 이상 전세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전세 시장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냈던 작년 연말까지 강동구에 신축 아파트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가격 자체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흘러왔는데 대출 규제 딱 터지면서 전세가도 급격하게 지금 깔아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익 그린맨션 2차 6억 9천, 한양 6억 3천, 강일 리버파크 6억 2천, 고덕주공 6억 정도 떨어지고 있죠. 거의 50% 이상 전세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세입자가 없어. 이렇게 전세가를 낮춰도 이 아파트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세가를 찍어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 지금 매물 추이도 뭐 2024년에 신축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쑥 하고 올라갔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819채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작은 표본은 아닙니다. 2023년하고도 좀 비슷한데 이게 뭐 급감하는 어떤 추이가 아니란 얘기죠. 대부분 2023년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굉장히 그래도 빵빵했던 편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로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매물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급감하는 그런 어떤 추이는 아니란 얘기죠. 일단은 월세 수급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추이다. 그리고 서초구, 강남 쪽은 레미안 원밸리가 뭐 어마무시하게 20억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40억에서 20억. 그런 추이로 지금 50% 이상 반토막 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 상급지에 아니 뭐 40억을 들여서 전세 살 이유 없죠. 이 돈이면 충분히 뭐 월세를 살아도 나머지 돈으로 자본시장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자기가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을 좀 굴릴 수 있는 파이가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40억 주고 전세를 살겠습니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반포자이도 지금 17억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급지 전세가는 20억 이상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레미안 원빌레이가 지금 2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0억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남 전세 폭락의 시작인가? 뭐 전세, 서초구 전세 2억 뚝 했는데 2억이 뭐야 지금 20억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물이 2천여 개 폭증하고 있는 지금 5,648개입니다. 그죠? 이건 폭증 자체가 아니라 화산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서초구에 전세 매물이 없다는 그 사실은 팩트가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 40억 주고 누가 들어가? 전세를.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용산구 전세 역시도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죠. 40억 떨어지는 곳 한남대. 여기는 좀 특수한 곳이니까 좀 제쳐두고. 신동아는 8억 5천, 용산 롯데캐슬 8억 5천, 레미안 첼리투스 역시 7억 이상. 거의 뭐 80%에서 20%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4억에서 6억, 10억에서 1억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급지의 전세 이 수위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점 논란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매일 뭐 신고가다 최고가다 이제 떠들어가는, 요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아마 토요일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최고가, 그리고 정상을 찍었다라는 그 가격표가 얼마나 등장하는지. 거의 없을 거 이제 뜨문뜨문 나오다가 증발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7월 매매가 74.3% 급감해서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용성은 90% 급감해서. 아니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거래량으로 지금 셀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고점 논란 뭐 당연히 사라지는 거고, 당연히 전세가도 지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7월 송파구 거래량은 56%, 강남구 거래량 59%, 서초구 거래량 72.9%. 서초구가 제일 많이 줄었죠. 마용성 가면 더 심각합니다. 마포구와 성동구. 마포구는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성동구는 90.6%. 용산구는 40% 감소했습니다. 90%가 그냥 완전히 폭락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가격 자체가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거래가가 상당히 시장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거라는 걸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성동구 실질적으로 전세가 보시면 15억, 8억, 7억, 6억 어마무시 떨어지죠. 대체로 7억에서 지금 뭐 6억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 하는 그런 어떤 이 전세가 수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동구 전세 매물 추이를 보더라도 1209개. 그닥 그렇게 훅 떨어지는 매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 다 없어지고 세입자들은 거리로 쫓겨나고 월세 전전한다 뭐 이런 이상한 어떤 이 공포 심리를 계속해서 조종해서 뭔가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어떤 분위기, 이거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전세시장 매물은 충분하다. 상급지 역시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유는 다 월세 전환이야. 굳이 비싸게 내가 전세 대출 물어서 아파트 전세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포구 전세가도 지금 12억, 6억, 5억, 5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 한강 아이파크 역시도 5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대체적으로 마포구도 지금 6억대 전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4억대로 이제 훅 떨어질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니까 마용성 매매가 변동률 훅 떨어지는 추세 보이고 있죠.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은 가장 많이 떨어진다. 이 부동산의 절대 진리와 같은 말들이 지금 딱딱 들어맞고 있는 겁니다. 8월 달 들어서 집값 전혀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지금 균열, 내상을 지금 엄청나게 입고 있다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붕괴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엄청난 거품으로 지탱해와 있던 이 고점의 모든 가격들이 그냥 완전히 나가리 될 수 있는, 한순간에 그냥 증발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죠. 마포구 역시도 지금 전세 수위가, 전세 매물 수위가 그렇게 나쁘지를 않아요. 그냥 2022년 얘기지. 이렇게 팍 솟았을 때는. 지금 마포구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뭐 전세 매물이 증발되고 사라지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북구 역시도 지금 전세
뭐 수위가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4억대 떨어지고 7억에서 2억. 그리고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3억 2천, 3억 1천만 원, 삼각선 아이원 2억 7천, SK 북한산시티 2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다니. 대체적으로 40%에서 60%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수위가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비강남권 역시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강북 전세 매물 수위도 좀 내려와 있지만 2024년에는 뭐 상당히 쑥 하고 올라와 있었죠. 그러나 변수는 대부분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매물 파이가 작으면 전세 수요가 많아버리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내리누를 수밖에 없는 거지.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 가지고는 사장님 절대 전세 내놓으시면 세입자 못 들이십니다. 라고 부동산에서 계속 쏴주는 겁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빨리 이거 보증금 확보해야 되는데 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전세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 동대문도 뭐 작년에 어마무시 뭐 물량들, 신축 물량들 많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뭐 물량 많았으니까 7억, 8억, 6억 이상 계속 떨어져서 지금 50% 이상 지금 완전히 전세 수위가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 매물 추이를 봐도 1046개. 나쁘지 않아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매물 수위가.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수요, 그러니까 전세 아파트를 내가 살겠다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제. 왜냐? 자금 부담이 너무 심해. 정책대출,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쪼이고 있는 판에 이렇게 민간 아파트 내가 전세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 대출 받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전세 대출 수위가 결국에 가서는 왜곡돼서 갭 투자로 다 흘러 들어갔잖아. 결국 순수하게 내가 전세 사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회해가지고 그냥 갭 투자가 아니죠. 갭 투기지, 갭 투기.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그냥 내리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차익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했던 거고요. 결국 빚내서 집 사라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가 이제 거의 감당하기 힘든 수순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시장 결국 부실 덩어리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집주인이 호가 올려가지고 집값 띄우기 위해서 또 위장 전입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그 아파트 잡아가지고 시세 차익 구가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작전 세력 동원해가지고 전세가 또 전세 갭투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집값들을 그동안 뭐 굉장히 왜곡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그냥 빚이었고, 그죠? 대출이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제 무너져 버리면 자산시장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이 발에 불 떨어졌어요. 조건부 전세 대출 내일부터 신한은행은 또 완강하게 막기로 했습니다. 10월까지 이걸 또 연장을 한다고 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완전히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그러니까 전세 부분은 확실하게 쪼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매물이 아무리 준다, 좀 실제로는 줄지는 않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도 전세 수요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대란은 오지 않는다. 그 전세 대란을 빌미로 해서 다시 매매가 들어올리려 했던 그런 어떤 옛날의 그 분위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일단 지금 시중은행도 연체율이 0.47% 올라서 지금 2조 7천억 터졌습니다. 이거 한 푼도 못 받아. 2조 7천억을. 예? 이거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이거? 못 갚겠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그죠? 엄청난 부실이죠.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장 뭐 내일부터 조건부 전세 대출 막는다고 난리. 그냥 브루스를 추고 있지 않습니까? 1주택자도 전세 대출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방위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의 집값 자체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기간보다 아주 단기간 안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양질의 주택 충분히 공급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적인 어떤 관망세가 지속이 되다 보면 다시 불안 심리가 겹쳐져서 집값이 오를 수가 있어요. 마포 생활권과 가까운 증산 4구역
3,500가구 분양이 시작될 가능성 높고요. 여기 공공임대 나오고요. 이익공용 나옵니다. 공공분양은 좀 비싸겠지만 이 두 형태는 굉장히 싸겠죠. 그 다음에 쌍문 서측 여기도 공공분양, 이익공용, 공공임대. 여기 1,400가구예요. 뭐 어마무시한 물량이죠. 신길 2구역도 나옵니다. 여기도 뭐 1,332가구. 등산과 쌍문서 그리고 신길 2만 합쳐도 거의 뭐 한 6,000가구 정도 되네요.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남교산 같은 경우는 뭐 A2블록만 지금 분양했지 그냥 다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도시 자체가 부지만 딱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빨리 분양을 하면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하남 송파선이 개통이 된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러면 오금역을 출발해서 이제 하남 전역을 관통하는 그런 엄청난 교통호재를 맞게 되기 때문에 하남 강남은 40분 시대가 열리게 되고, 송파는 뭐 거의 20분,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만한 송파 생활권이 되는 겁니다. 송파 하남선이 정거장 6개소로 확정이 됐고, 이게 이제 2030년 정도면 충분히 개통이 될 거기 때문에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이 호재를 맞을 수 있는 A6블록, A17블록, A21블록 가장 이게 역에서 가까운 어떤 이 신축 분양 단지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공공분양, 통합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익공용과 지분적립과 아니면 미리네 집 같은 새로운 개념의 어떤 분양 형태로 다시 나오게 된다면 굉장한 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또 호재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90% 이상 마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뭐 마포 생활권에 있는 증산 4구역 같은 뭐 신길 2구역 같은 곳이 3억대로 나온다면, 3, 4억대로 나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분양이 될 수가 있겠죠. 잘 지켜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본시장이 얼마나 좀 단단하게 잘 버텨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산시장에서의 아파트의 가치가 좀 정상화되면서 자본이 다시 자산시장 쪽이 아닌 코스피 시장 쪽으로, 증시 쪽으로 좀 흘러간다면 국가 경제 재고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빨리 집값이 좀 정상화되는 게 나라 경제의 어떤 근간을 좀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두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